제 이름은 최성민, 올해로 72입니다. 40년 동안 기관사로 일하며 한 번도 사고 내지 않았던 제가 지금은 거리에서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평생 정직하게만 살면 노후는 평안할 거라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적 소리와 함께 출근해서 수백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던 제가 이제는 제 갈 곳조차 없어졌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던 제가 친구 하나 잘못 믿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철길처럼 똑바로만 달리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탈선해버렸습니다. 기관실의 웅장한 엔진 소리 대신 공원 벤치의 쓸쓸한 바람 소리를, 따뜻한 가정의 저녁 식탁 대신 차가운 거리의 무료급식소를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끝이라 생각했던 그 바닥에서 이런 나도 믿기지 않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기관사 정년 퇴직 기념품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반짝이는 은빛 기념패에 새겨진 40년 무사고 모범 기관사라는 글자가 아직도 또렷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영광스러운 과거가 오히려 더 처절하게 느껴져요. 40해 전 28살에 철도청에 입사했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첫 출근날 기관실에 들어서면서 들었던 기관차 엔진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드르렁 드르렁 웅장하게 울리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출발력을 알리는 신호 같았거든요. 최성민 기관사, 첫 운행 준비되셨습니까? 선배 기관사가 물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새벽 첫 차의 기적 소리와 함께 출근하고 막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알람시계 째깍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고 차가운 기관실에서 시동을 거는 부릉부릉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기관사란 직업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라요. 한 번의 실수로 수백 명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성민아, 너 정말 꼼꼼하다. 매번 점검 목록을 다 확인하냐? 후배 기관사가 물었을 때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어요. 당연하지. 승객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에서 바라본 풍경들이 계절마다 달랐어요. 봄에는 철길 양쪽으로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여름에는 논밭에서 나는 풀 냄새가 기관실까지 들어왔어요. 가을에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창문을 두드렸고 겨울에는 눈 덮인 들판이 하얗게 펼쳐졌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응, 고마워. 식탁에서 숟가락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 갓 지은 밥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집은 더 활기차졌어요. 첫째 아들 민호, 둘째 딸 수진이 뛰어다니는 발걸음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빠는 철길 같은 분이야. 늘 똑바로 가시잖아. 아이들이 종종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정말 철길처럼 곧고 흔들림 없이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동료들이 성민이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술자리에서 건배하는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며 우리 성민이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기관차 운전은 정밀한 작업이에요. 신호등 색깔 하나, 선로 소음 하나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빨간불에서 기차 세우는 끼익 소리, 출발할 때 나는 칙칙폭폭 소리,
터널 들어갈 때 울리는 기적 소리까지 모든 게 내 책임이었어요.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을 때는 벌써부터 아쉬웠어요. 40해 동안 내 인생의 전부였던 철기를 떠나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퇴직하면 뭐 하고 싶어요? 아내가 차 우리는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물었을 때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글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도 뭔가 취미라도 가져요.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거예요. 그때는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도 있고 퇴직금도 나올 예정이고 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여겼거든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딸은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딸이 연필로 글씨 쓰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래, 수진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렴. 그런데 퇴직을 1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 박노철이 찾아온 거예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성민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노철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중했어요. 그 순간 나는 몰랐어요. 그 부탁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무슨 부탁인데? 거실 소파에 앉은 노철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내가 차를 우려 가져오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어요. 40년 동안 매일 들었던 기관차의 규칙적인 엔진 소리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소리였어요. 잠깐만 보증 좀 서달라.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보증이요? 순간 주저됐어요. 찻잔을 테이블에 놓는 또르르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왠지 불길한 경보음처럼 느껴졌어요. 40년간 신호등 소리에 민감했던 기관사의 본능이 뭔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니면 부탁 못한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노철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시는 모습이 평소와 달리 급해 보였어요. 예전에 함께 소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하던 여유로운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어느 정도 금액인데? 5천만 원 정도야. 금방 갚을 수 있어. 사업만 잘 되면 반년 안에 다 정리할 수 있다고. 5천만 원. 내 월급으로 치면 거의 2년치가 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고 그동안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건설, 자재, 유통업이야. 요즘 재개발이 많아서 돈 될 일이 확실해. 노철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운명을 바꿀 문서를 여는 소리 같았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열심히 설명했지만 뭔가 급조한 느낌이 들었어요. 성민아, 나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헛소리하겠어. 이번이 인생 마지막 기회야.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나 역시 퇴직을 앞둔 나이였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와닿았거든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글쎄, 노철이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래도 보증은 신중해야죠. 40년 동안 모은 게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는데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기관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기 직전에 긴박한 순간 같았어요. 성민아, 나 정말 급해. 다음 주까지 자금 조달을 못하면 기회를 놓쳐. 노철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0년 우정이 단 한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성민아.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노철이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40년간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졌던 것처럼 친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은행에 갔어요. 대출 서류 작성하는 볼펜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내 운명의 못을 박는 소리 같았어요. 예전에 기관차 정기점검 서류에 사인할 때는 이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보증인이 되시면 차용자가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운 철로처럼 딱딱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노철이를 믿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평온했어요. 노철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며 사업 잘 되고 있어 라고 말했거든요. 마치 기관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는 무선보고 같았어요. 성민아, 고마워. 덕분에 사업이 궤도에 올랐어. 그럼 다행이지. 빨리 갚고 홀가분해져. 당연하지. 반년 안에 다 정리할게.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연락도 점점 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성민 고객님이시죠? 보증하신 대출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뭔 일이죠? 차용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연체됐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마치 기관차가 급정거하면서 모든 승객이 앞으로 쏠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5천만 원이 7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7천만 원이요? 네. 이자가 계속 복리로 붙고 있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대신 갚으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가 옛날 기관차 소리처럼 들렸는데 이젠 그 소리마저 무섭게 느껴졌어요. 급히 노철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 메시지만 나왔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우정이 기계음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였어요. 노철이 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짐 빼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집주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40년 동안 철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던 내가 처음으로 주저앉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7천만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내가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마치 우리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어요. 예전에 함께 차 마시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그 찻잔과 함께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일단 은행에 가서 분할 상환 얘기를 해봐야겠어.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어요. 보증인이시니까 전액 변제하셔야 합니다. 분할 상환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퇴직한 노인이 7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담보로 잡힐 만한 재산이 있으시면. 결국 집을 담보로 잡혀야 했어요. 집 문서에 도장 찍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에 못 박는 소리 같았어요. 40년 동안 월급 모아 산 우리 집이 한순간에 은행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로 매달 이자만 몇백만 원씩 나갔어요.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갚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기관차에 연료를 넣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것처럼 돈이 사라졌어요. 여보, 이러다 집까지 잃겠어요. 아내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예전에 오늘도 수고했어요.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변할 줄 몰랐어요.
결국 1년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낙찰 소식을 듣는 순간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요? 40년 동안 모은 게 다 없어졌어요. 아내의 우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는데 그 소리가 기관차 급브레이크 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들렸어요. 40년간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픈 소리였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친구 하나 잘못 믿은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 내지 않고 안전 운행했던 내가 인생에서는 가장 큰 사고를 낸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노철이가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20년 우정이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거죠. 그날 밤 천장을 보며 깨달았어요. 철길은 정해진 길만 달리지만 인생은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요. 쪽방촌 벽에 붙어있는 낡은 달력을 보며 나는 오늘도 한숨을 내쉽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집 경매일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40년간 매일 정시에 기상해서 기관실로 향하던 내가 이제는 언제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처음 쪽방촌에 왔을 때는 며칠만 버티면 뭔가 해결책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일용직 구하시는 분 계세요? 고용센터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 차례는 오지 않았어요. 몇 살이세요? 72입니다. 아, 죄송해요. 나이 제한이 있어서. 번번이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40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성실함도 무사고 경력도 이제는 아무 소용없었어요. 결국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리어카 끄는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예전에 기관차를 운전할 때는 수백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던 내가 이제는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아저씨, 거기 골판지 좀 주세요. 다른 폐지 줍는 할머니와 경쟁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동료들과 협력해서 안전 운행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번 돈은 고작 몇천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는 라면 한 개도 제대로 사 먹기 어려웠어요. 아저씨, 힘들어 보이시네요. 길에서 만난 젊은 사람이 1,000원을 건네줄 때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40년간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던 내가 동정을 받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밤에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어요. 예전에 침대에서 편안히 잠들 때 들리던 시계 초침 소리 대신 이제는 바람에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와 새벽 청소차 지나가는 소리가 자장가였어요.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가끔 경찰이 와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40년간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경찰의 눈총을 받는 신세가 됐어요.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에 기관사 제복을 입고 거리를 걸을 때는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봤는데 이제는 피하거나 불쌍해하는 눈빛뿐이었어요. 아빠, 저 아저씨 왜 저래? 지나가는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쳐다보지 마. 엄마가 아이 손을 잡아 끌며 빨리 지나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어느 날은 옛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성민아, 너 지금 뭐? 동료가 내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함께 술 마시며 우리 모두 편안한 노후 보내자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도 없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 연락하자. 그렇게 말하고는 금세 사라졌어요. 아마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외로운 순간은 밤이었어요.
벤치에 누워서 별을 보며 아내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걱정했던 일이 정말 일어났어. 혼자 중얼거리면 눈물이 났어요. 40년간 가족을 지켜주던 내가 이제는 지킬 가족도 없었어요. 며칠 굶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면 예전에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료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게 됐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자원봉사자가 따뜻하게 안내해줬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국수 드세요. 받은 국수 한 그릇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뜨끈한 육수와 담백한 면발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4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 한 그릇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후루룩 면을 먹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소리 같았어요. 그때 국수를 끓이는 젊은 청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청년의 따뜻한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혹시 이 청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까요? 국수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배부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무료급식소 앞 계단에 앉아 있는데 국수를 끓이던 그 청년이 나와서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까 많이 우시던데.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40년간 들어본 목소리 중에서 가장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설거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72살 노숙자한테 일을 맡기겠다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혼자 하기 힘들어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가식적이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제 이름은 장도현이에요. 29살이고 이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최성민입니다. 나이는 많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르신,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기관사였습니다. 40년 동안. 도현이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요. 기관사면 정말 대단한 직업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내 처지만 보고 동정하거나 피했는데 이 청년은 내 과거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시급은 10,000원 드릴게요. 10,000원. 하루 종일 폐지 주워서 버는 돈과 비슷한 액수였어요. 하지만 사람 취급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더 소중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아침 9시에 오세요. 다음 날 아침 정확히 9시에 도착했어요.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가게 문 여는 소리가 예전 기관실 문 여는 소리와 비슷했어요.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정시 출근 습관이 몸에 배셨나 봐요. 네,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주방으로 안내받았는데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혼자 운영하기에는 벅사 보였어요. 일단 이 그릇들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오랜만에 하는 정당한 노동이라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그릇 닦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렸어요. 도현이 옆에서 국수를 끓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물 끓는 보글보글 소리, 면 넣는 소리, 국물 젓는 소리가 마치 음악 같았어요. 도현 씨,
국수 만든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작년에 시작했어요. 사실 원래는 다른 일 했었는데. 무슨 일이요? 회사 다녔었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그만두고 이 일 시작했어요. 젊은 나이에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국수집을 연다니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첫날은 설거지만 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다른 일도 도왔어요. 양파 써는 칼질 소리, 파 다듬는 소리를 들으며 일하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어르신, 손놀림이 정말 정확하세요. 기관사 일이 원래 정밀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습관이 요리에도 도움이 됐어요. 재료 계량도 정확하게 하고 시간도 칼같이 맞췄어요. 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30초만 늦어도 식감이 달라져요. 내 말에 도연이가 감탄했어요. 정말 그래요. 어르신 말씀 듣고 보니 더 정확하게 해야겠어요. 일주일쯤 지나니 손님들도 나를 알아봤어요.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습관이에요. 정말 성실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분 없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됐어요. 어느 날 도현이가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특별한 요리법 아시는 거 있어요? 글쎄요. 아내가 자주 끓여주던 멸치 육수가 있긴 한데. 정말요? 한번 해보세요. 멸치를 볶는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멸치는 너무 세게 볶지 말고 대파 뿌리를 같이 넣어야 잡내가 없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정성스럽게 우린 육수는 깊고도 담백했어요. 와, 이 맛 정말 대단해요. 어르신, 이거 진짜 비법이네요. 그날 그 육수로 만든 국수를 맛본 손님들 반응이 달랐어요. 사장님, 오늘 국물이 왜 이렇게 맛있죠? 네, 우리 가게에 새로운 비밀 병기가 생겼습니다. 도현이가 나를 소개하며 웃었어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손에 쥔 하루 일당만 원이 예전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거리의 가로등 불빛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구나. 작은 희망이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 가게 일이 손에 익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맞았어요. 40년간 해온 기관사 일정과 비슷했거든요. 어르신, 오늘도 정시 출근이시네요. 도현이가 가게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인사했어요. 시간 지키는 건 기본이죠. 정말 대단해요. 저도 어르신처럼 규칙적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손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장님, 국물 맛이 예전과 달라졌네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정말요? 뭔가 특별한 걸 넣으신 건가요? 도현이가 나를 보며 웃었어요. 저희 가게에 비밀 요리사가 계셔서요. 사실 나는 아내가 해주던 음식 맛을 기억해서 조금씩 조언을 해줬을 뿐이었어요. 도현 씨, 멸치 우릴 때 다시마도 넣어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니까 적당할 때 빼야 해요. 물 끓는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며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대파는 흰 부분만 쓰지 말고 뿌리까지 같이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아내가 자주 해줬거든요. 40년 동안 먹어봐서 다 기억해요. 아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기억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손님 중에 까다로운 분이 오셨어요. 국수 주세요. 그런데 면은 덜 익혀주시고 국물은 진하게 해주세요.
도현이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하죠? 면은 30초 일찍 빼고 국물은 멸치를 좀 더 넣어서 우리면 돼요. 내 조언대로 했더니 손님이 만족해 했어요. 와, 이 집 정말 맛있네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해주셨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도현이가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요리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재능이라기보다는 경험이죠. 기관사 일할 때도 정확성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런 꼼꼼함이 요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국수 정말 맛있더라. 특히 국물이 예술이야. 진짜. 나도 가봐야겠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점심시간에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주문받는 소리, 면 삶는 소리, 그릇 나르는 소리로 가게 안이 북적거렸어요. 어르신, 바빠서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바쁜 게 좋은 거죠. 사실 바쁠 때가 더 좋았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젊은 커플이 와서 국수를 먹고는 말했어요. 사장님, 이 국수 진짜 맛있어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 도현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SNS에서 우리 가게가 화제래요. 사람들이 숨은 맛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덕분에 오늘 예약도 몇 건 들어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72살의 SNS 스타가 되다니요. 그런데 손님이 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재료 준비가 더 복잡해졌거든요. 어르신, 이렇게 손님이 많을 줄 몰랐어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날부터 나는 단순한 설거지가 아니라 본격적인 요리 보조를 했어요. 야채 다듬기, 육수 우리기, 면 삶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나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요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며칠 후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혹시 시급을 올려드려도 될까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어르신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저희 가게의 핵심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내가 이제는 가게의 핵심 인력이 되다니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주머니 속 돈을 만져봤어요. 예전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뿌듯한 돈은 처음이었어요. 아내야, 당신이 가르쳐준 요리법이 이렇게 도움이 되네. 혼자 중얼거리며 쪽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하고요. 72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니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문 앞에 줄을 서는 손님들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도현 씨, 이제 정말 유명해졌네요.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어느 날 오후 손님들이 다 가고 난 후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가게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름을요? 왜요? 지금 도현이네 국수인데
뭔가 특별한 이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찻잔에 차우리는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어르신이 기관사셨으니까. 철길 국수는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간 내 인생이었던 철길이 다시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거였어요. 철길 국수. 좋네요. 정말요. 기관사의 정직함과 국수의 따뜻함을 합친 이름이에요. 며칠 후 새 간판을 달았어요. 철길 국수라고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기차가 철길을 달리는 소리 같았어요. 어르신, 이제 정말 우리 가게네요. 우리 가게요? 네, 어르신도 이제 공동 운영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내가 이제는 가게의 공동 운영자라니요. 간판을 바꾼 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철길 국수. 이름이 독특하네요. 여기 사연이 있는 가게래요. 기관사 출신 할아버지가 만드신다던데. 손님들 대화 소리를 들으니 신기했어요. 내 이야기가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철길 국수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사요?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도현이가 내 눈치를 봤어요. 어르신 괜찮으시면. 네, 좋아요. 기자가 녹음기 켜는 딸깍 소리를 내며 질문을 시작했어요. 40년간 기관사로 일하시다가 어떻게 국수집을 하게 되셨나요? 그게 길고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천천히 내 사연을 얘기했어요. 친구의 배신, 집을 잃은 일, 거리에서의 생활까지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나요? 이 청년 덕분이에요. 도현 씨가 손을 내밀어 줬거든요. 기자가 도현이를 바라봤어요. 어떤 계기로 도움을 주게 되셨나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르신이 무료급식소에서 우시는 걸 보고 그냥 놔둘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노숙자에서 국수집 동업자로 인생 2막을 연 72세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거든요. TV,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휴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 촬영 가능하신가요? TV에 나온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어르신 이야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촬영 당일 카메라와 조명 장비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자, 평소처럼 국수 만드는 모습 보여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면을 삶고 육수를 우리는 모습을 찍었어요. 물 끓는 소리, 면 젓는 소리가 마이크에 그대로 담겼어요. 어르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거리에서 잠들 때였어요. 40년간 정시에 출근하던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게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해요. 72살에 새로운 꿈을 찾았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방송 보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대구에서 운전해서 왔습니다. 어르신 국수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요. 가게 앞에 늘어선 차들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어요. 도현 씨,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저도 놀라고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이잖아요.
손님들은 단순히 국수만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어르신, 저도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용기를 얻고 가요. 정말 대단해요. 저희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도현이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도현 씨, 정말 고마워요. 왜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워낙 훌륭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당신 같은 청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 하고요.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철길 국수 명함을 꺼내봤어요. 내 이름이 적힌 명함을 가진 지 얼마 만인지 몰라요.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기대되는 밤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도현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프랜차이즈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랜차이즈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물었어요. 그릇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똑똑 들렸어요. 네, 요즘 전국에서 가맹 문의가 많이 와요. 철길 국수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내가 이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만의 맛을 다른 곳에서도 낼 수 있을까요? 그게 고민이에요. 하지만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정확히 따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사실 겁이 났어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도현 씨, 정말 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어르신의 이야기와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가맹점은 대전에 생겼어요. 가맹점주는 50대 중반의 김 사장님이었어요. 어르신 이야기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요즘 힘든 시기인데 용기를 얻었거든요. 가맹점 개업 준비를 하면서 직접 가서 교육을 했어요. 멸치 볶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해요. 너무 센 불에서 하면 타버려요. 지글지글 볶는 소리를 들으며 정확한 방법을 알려줬어요. 대파 뿌리는 꼭 같이 넣으세요. 이게 잡내를 없애는 비결이에요. 면은 정확히 3분 30초. 10초라도 넘기면 안 돼요. 지리개 초침 소리에 맞춰 시간을 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전 1호점이 오픈한 날, 줄을 선 손님들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어요. 정말 본점과 똑같은 맛이에요. 철길 국수가 드디어 대전에도 생겼네요. 성공적인 출발이었어요. 그 후 부산, 광주, 대구에도 차례로 가맹점이 생겼어요. 매번 개업 전에 가서 직접 교육했어요. 어르신,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즐거워요. 예전에 기차 타고 전국을 다니던 기분이에요. 기차 여행 소리, 플랫폼 안내방송 소리를 들으며 전국을 다니는 게 옛날 기관사 시절 같았어요. 각 지역 가맹점주들은 모두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저도 사업 실패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어르신 이야기 보고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울했는데 철길 국수 운영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만에 전국 20개 지점이 생겼어요. 매주 들어오는 가맹 문의 전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 정도 성장한 프랜차이즈는 흔치 않아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문제도 생겼어요.
본점과 맛이 달라요. 여기 철길 국수 맞나요? 맛이 이상한데요. 일부 가맹점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곳들이 있었어요. 이건 안 되겠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문제가 된 부산 3호점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멸치 태우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어르신. 죄송해요. 멘치는 이렇게 약한 불에서 볶아야 해요. 그리고 면은 정확히 시간을 재세요. 다시 처음부터 교육했어요. 물 끓는 소리, 면 삶는 소리를 들으며 정확한 방법을 알려줬어요. 국수는 값싼 음식이지만 정성만큼은 제일 귀해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각 점포를 돌아다니며 품질 관리를 했어요. 2년 후에는 50호점을 돌파했어요. 기념식을 할 때 전국에서 가맹점주들이 모였어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철길 국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요. 도현이가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이 모든 성공은 최성민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철길 국수의 정신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도현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도현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 어르신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네요.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렸어요. 어르신, 이제 진짜 성공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요. 정말 그랬어요. 프랜차이즈 수익으로 이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본점 주방에서 면을 삶았어요. 어르신, 이제 편하게 쉬셔도 되는데 왜 계속 일하세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제 철학이거든요. 물 끓는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며 면을 넣었어요. 국수는 정성이에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철학이 철길 국수의 핵심이 됐어요. 모든 가맹점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았고요. 3년 만에 전국 80호점이 됐을 때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해외 진출은 어떠세요? 해외요? 네, 일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75살의 해외 진출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인생은 마지막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 하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안정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도현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건물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요? 건물이요? 면 삶는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제 수익도 안정됐고 세금 절약도 되고요. 무엇보다 안전한 투자잖아요. 건물을 산다는 건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집 한 채 잃고 거리로나 앉았던 내가 말이에요. 어떤 건물이요? 공원 근처에 괜찮은 상가,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위치도 좋고 임대 수익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원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노숙했던 바로 그 공원이었거든요. 혹시 그 공원이 제가 생각하는 그곳인가요? 네, 왜요? 아시는 곳이세요? 네, 잘 아는 곳이에요. 며칠 후 그 건물을 보러 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렸는데 예전에 이곳에서 잠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건물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가리킨 건물을 보니 낡기는 했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무엇보다
바로 앞이 내가 힘들었던 시절을 보낸 그 공원이었어요. 1층은 편의점, 2층은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임대료 수익을 계산해 보니 꽤 괜찮았어요. 어르신, 어떠세요? 사겠습니다. 즉석에서 결정했어요. 이상하게 이 건물에 대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몇 년 전에는 보증서에 도장 찍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번에는 재산을 늘리는 계약이구나 하고요. 한 달 후 건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어요. 축하드려요, 어르신. 이제 진짜 건물 주세요. 도현이가 축하해줬지만 실감이 안 났어요. 75살에 건물주가 되다니요. 첫 월세가 들어온 날, 통장 정리하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월세 내지 못해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월세를 받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건물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요. 사장님, 화장실 전구가 나갔어요. 네, 바로 바꿔드릴게요. 임대인들과 소통하며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40년간 기관차를 정비했던 꼼꼼함이 건물 관리에도 도움이 됐어요. 어느 날은 1층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어요. 건물주님, 정말 성실하세요. 요즘 이런 분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다른 건물주들은 전화도 잘 안 받는데 어르신은 즉시 해결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몇 달 후에는 건물 이름을 정했어요. 철길 빌딩은 어떨까요? 철길 빌딩이요? 네, 어르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이름이잖아요. 간판다는 날, 망치질 소리가 동네에 울렸어요. 철길 빌딩이라는 글자를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과 딸이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에 듣는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민호야? 수진아? 딸 수진도 함께 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무릎을 꿇으려는 아들을 부축했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없어.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TV에서 아버지 이야기 보고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이 훌쩍거리며 말했어요. 아빠,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딸도 울면서 말했어요. 너희들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하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지.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숟가락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대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그리고 뭐든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희도 너희 삶이 있잖아.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철길 빌딩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해주던 국수 맛으로 내가 다시 일어섰어. 바람이 사진을 살짝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까지 돌아왔네. 나 참, 인생이 국수 한 그릇 같구나.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옛날 기관사 시절이 그리웠어요. 뜨겁고, 때론 후루룩 넘겨야 하고, 결국엔 따뜻한 맛이 남는. 도현이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어르신,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오늘 가족분들 만나시니까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오랜만에 가족 같았어. 두 사람이 함께 도시를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시다니. 나도 믿기지 않아.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거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르지. 하지만 두렵지 않아.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몇 년 전 쪽방촌에서 보던 그 절망적인 얼굴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인생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지기개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75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